그리고 오히려 끊긴 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운동도 좀 껴주는 게 좋을까요? 운동 끼는 게 좋죠. 근데 본인의 좀 노하우를 한번 쭉 얘기해 주시죠. 실무 같은 경우는 일단 가 이제 핵심이에요. 놓치면은 뭘 쓰든 일단 좀 감점이 많이 됩니다. 그거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공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 부동산학과요. 확실히 좀 부모님 영향이 있는 게 좀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고등학교 때 좀 진로를 고민하다가 좀 광진구 익숙한 부동산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좀 일찍 진입했던 것 같아요. 이 공부할 때는 친구들은 잘 안 만나나요? 못 만났죠? 코로나 때문에. 남자애들은 다 군대 가고 코로나로 다 끊기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끊긴 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시간 아낄 수 있어서 사람들 만난 일이 없다 보니까.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추천 좀 해주실 게 있다. 영화는 뭐 보면은 뭐 재밌는 거, 간지럽 같은 거, 복잡하고 뭐 머리 쓰고 뭐 그런 것보단 즐거운 거 보는 게 좋고, 책 같은 경우는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하기 더 싫어져요. 차라리 뭐 소설책 같은 거, 게다가 얇은 것들 길면 안 돼요. 유튜브도 일단 알고리즘이란 게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일단 기본이 2시간이죠. 플러스 알파가 너무 잘 붙고 오히려 영화 2시간이 깔끔할 것 같기도 해요. 했는데 막 조회수 막 5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울어요. 결국 수험 생활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자면 오래 가야 돼요. 최고는 하루에 뭐 13시간, 14시간씩 막 쭉 할 수 있으면 1년 만에 딱 붙겠죠. 뭐 2, 3년 걸리는 것도. 근데 사람이 정신적 에너지가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평균 10시간 했다 하잖아요. 하루에 8시간만 해도 꾸준히만 한다면은 8시간씩 해도 뭐 할만하다 생각해요. 뭐 운동도 좀 껴주는 게 좋을까요? 운동 끼는 게 좋죠. 근데 1시간 이내로 하는 게 좋아요. 뭘 해도. 운동 안 하잖아요. 한두 달 있으면 몸이 아파요. 맨날 책상에 앉아있고 하다 보면 몸이 아파가지고 간단하게 하루 10분 팔굽혀펴기 10개 검도로 하잖아요. 그거 빠른 머리치기라고 있어요. 그거 한 100개.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버티는 거에는. 살은 좀 쪄요 근데. 시간을 살 빼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먹을 걸로 스트레스 푸는 일이 좀 많아요. 웬만한 수험생은 수험생활 동안에 살찌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허리 아픈 거 당연한 거 많지 있으니까. 허리 아파서 저도 그 브릿지 운동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하고 브릿지를 좀 했는데 허리 3초 10개씩만 해도 허리가 멀쩡해져가지고 크게 문제 없이. 자, 이제 간평 수험생들을 위해서 과목별 전략, 본인의 좀 노하우를 한번 쭉 얘기해 주시죠. 간평적으로는 실무 이론 법규가 있잖아요. 실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강의를 잘 듣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가 이제 핵심이에요. 제가 다니던 박물관 같은 경우는 뭐 천점 문제, 뭐 종합 문제, 그 다음에 스터디 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모든 문제를 한 2-3번씩 풀어보는 게 좋아요. 천점으로 기본을 잡고 종합 문제로 케이스를 익히고 스터디 문제로 시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하면서 케이스를 많이 익혀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내용을 모르더라도 대응은 가능하거든요. 감만 잡으면.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거, 기본 내용 뭐 숙지는 당연한 거고, 이론 같은 경우는 정의 암기가 제일 중요하죠. 특히 법적 정의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 시장가치라든가 적정한 실거래가도 외우면 좋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거의 이론 같은 경우는 서를 딱 쓰고, 서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냥 많이 쓰는데 그냥 글만 쓸 줄 알면 돼요. 어느 정도 서 쓰는 거 연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각 개념들의 정의를 딱딱딱 내리고, 그래서 이 개념 하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리를 정의해 나가겠다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론 같은 경우는 뭐 학원에서 뭐 경우 쓰는 다 알려줄 거예요. 법적 정의 다 외우고 기본서 숙지하고 논리만 좀 잡아내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법규는 진짜 쌩한기예요. 법조문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법이랑 감정평가사법, 부동산공시법, 법조문을 맨날 읽었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이면 모든 3가지 법들의 법조문을 다 봤어요. 그걸 한 10번 반복했거든요. 이거 그 강사님이 추천해줘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굳이 법조문 정확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그래도 몇 조에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를 다 외우고 있고, 기본서를 땡한기를 해야 돼요. 그 논점에 따라서 책에 있는 그 목차를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외우고만 있으면 법규는 제일 쉬워요. 그리고 논점 파악은 좀 중요해요. 논점을 놓치면은 뭘 쓰든 일단 좀 감점이 많이 됩니다. 그거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얘기? 다 불안하실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한 만큼은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감에 떨기보다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좀 업계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